횡령이래요. 검찰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횡령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걸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횡령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을 다른 기관에서 썼다고 해보세요. 틀림없이 국고손실로 기소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 기소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특활비를 이렇게 써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검찰청장 후보자가 얘기했으니 앞으로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이 세부 사업에 어떤 부분에서 내려오는지를 모른다 할 뿐이지 특활비 용도에 맞게 수사나 정보 분야에 아니 대검에서 항목을 정해서 내려오면은 그 분야에 맞춰서 쓰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후보자님, 예. 특활비 어디에 썼냐 그러면 참 시원하게 답변하기도 깝깝하고 여러 가지로 고충이 있을 거예요. 보통 떡값을 수사를 검사들이 하죠. 근데 특활비로 검사들 떡값 내리고 삼겹살 사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돈으로 쓰기도 하죠. 명절 때 왜 특별하게 이렇게 그것도 현금으로 돈봉투 만들어 가지고 돈봉투를 내립니까? 그거 떡값이잖아요. 추석 때 설 때 수사 잘하라고 돈봉투에 넣어서 줍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위원장님 수사가 연중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중 근데 왜 하필이면 명절 때 몰아서 그걸 줍니까? 말을 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침묵하세요. 그리고 괴로운 표정을 지으세요. 그게 낫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그 왜 그러십니까? 차라리 그냥 침묵하세요. 뭐 서울지검장이 검사들한테 봉투 나눠줘 가지고 적발된 적 있죠? 그 특수활동비 아니에요? 기억 안 나세요? 본인은? 그냥 침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곳에 검찰이 가서 핸드폰 반납하고 그리고 신분증 보여주고 그리고 가서 쫓아가서 수사를 하고 왔어요. 수사를 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어떻든 뭐 안 나온다고 김건희 여사가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살아있는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그것도 주가 조작 23억에 300만 원 이상 디올백에 샤넬 향수에 등등을 받아서 국민의힘 당이 총선에서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했으면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하잖아요. 법 앞에 특혜도 예외도 성역도 없다.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 법 앞에 평등 원칙이 깨졌다. 사과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재산이 얼마입니까? 108억이시더라고요. 심우정 후보자님. 재산이 얼마십니까? 예, 이번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예, 108억 신고했습니다. 예, 심우정 후보자는 그러면 햇살놀과 최저신용 대출이라고 하는 게 왜 있는지 몰라요? 그거 108억 재산 가진 사람 딸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님은 대학생이면 그걸 도와주든지 뭐 해놓고 이 부분은 총장이 자료를 전혀 안 내면서 3,000원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21,000원 영수증을 국세청에 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자료 낸 적 있어요? 제가 정확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자료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재산 신고에 있던데요. 검찰청에서 보내준 법무부에서 보내준 자료에 우리도 그걸 보고 알았지. 오케이 됐습니다. 예. 지금 총장께 후보께서 모두 인사말을 통해서 검찰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검찰 안팎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까?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찰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왜 신뢰가 추락됐는가? 자업자득한 것 아니에요? 한동훈 검사가 MB 때 청와대 파견 나갔다가 조모 검사하고 같이 돌아왔는데 검찰과로 왔어요. 이때 후보자가 상당히 불평을 했다. 그때부터 한동훈 검사와 심우정 검사는 사이가 나빴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통인데 기획통
검찰총장을 임명해가지고 한동훈 대표 라인을 손보고 특수수사에 대해서는 총장을 패싱하고 대통령실에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부리기 쉬운 사람이니까 총장 후보로 했다. 아이고 참. 자 발언하세요. 네. 예, 제가 아까 그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그러니까 예컨대 뭐 채널 A 사건과 한동훈 전 지금 이제 그 당대표 사이에 어떤 그 계속되는 소통 아니면 뭐 사주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감찰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윤 총장께서 버럭 화를 내고 감찰을 갖다가 뭐 인권부 네. 인권위에다가 옮기라고 했던가 아니면 좀 모욕적 언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예. 뭐 감찰 방해로 감찰을 방해받은 거죠. 제가 피해자이죠. 직권남용죄를 명백히 구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형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윤석열 대검에서 이루어졌던 것 중에 판사 사찰, 네. 판사들의 성향이라든가 가족 관계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네. DB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도 그 감찰의 네, 대상이었죠.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 사찰, 판사의 개인적인 정보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면 굉장히 재판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유들 사법농단에서 수집된 그 수사에 수집된 자료들이 거기에 활용됐고 이 부분도 역시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는 중대한 비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실명 나중에 밝혀질 처리된 겁니다. 처벌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비실명 처리된 저도 그 자료를 21대 국회에 봤는데 네. 저도 이제 법조인이니까 아, 이 사람은 누구다라고 이렇게 떠오를 정도의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네, 저도 법원에 근무했는데 제가 모르는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아, 참고인 본인에 대해서도 그런 세평을 적은 게 저는 없었고요. 있었습니까? 네. 아, 본인은 없었고 네, 아는 네, 지인에 제가 아는 대해서 이제 뭐 이 모르는 재판부, 것들 자료가 무슨 친족 관계 뭐 영장 신문 과정에서 그 전날 뭐 술을 마시고 신문에 안 나왔다는 등 아주 내밀한 예, 정보들이- 고발 사주도 감찰을 하셨나요? 그렇죠. 고발 사주의 사건의 핵심은 2월 17일 날 뉴스타파 굉장히 신뢰와 신뢰도를 제가 높게 보는 그런 언론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뉴스타파에서 2월 17일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들을 보도를 했고 3월 31일 날 MBC 뉴스 데스크에서 그 채널 A 사건이 보도가 됐죠. 그것들을 가로막기 위한 총선에 임박한 그 사건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그 부분들 작성을 해서 그 현재 있는 그 여당에 전달이 된 그런 사건이죠. 이 예, 부분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 저는 예, 성립된다고 감찰을 생각합니다. 방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발 사건, 고발 사주 손중성 씨에 대해서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1년에 선고가 됐고 네, 뭐 이번 9월 주에 6일 아마 날 항소심이 선고가 될 예정이고요. 네, 저는 그 법정에서 손준성 검사 개인이 한 일이 아니다. 그 윤석열 총장의 지시와 승인을 받았다. 한동훈 그 현재 그 정치인이죠. 그 대표와의 공모 관계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고 그분 판사님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 검찰의 특수한 경험칙들은 조직에 있어 본 사람 손중성 검사 개인이 했으리라고는 생각한 사람 1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검찰 출신 의원들 여야에 계시지만 근데 지금 문제가 예컨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금 그 징계에 대한 행정 사건이 1심에서는 사실로 확인되었다가 지금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는 거죠. 절차가 좀 위반되었다라는 이유로. 네, 그게 이제 징계 청구권자가 징계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정을 그 절차에 관한 해석을 했는데요. 그 부분들 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그럼 되게 절차 위반인 경우에는 다시 새롭게 절차를 진행해서 또 징계를 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번 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징계 문제는 그 기본적인 범죄이고 또 그 관련돼서 뭐 그 상고도 안 했고요. 1심과 2심의 결론이 불일치한 사건이고 검사징계법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저도 지금 이제 감찰 방해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도 방해하고 있다. 또 백혜령 경정에 대한 마약 수사도 방해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검찰의 감찰 강화에 대해서 혹시 뭐 체험하신 분으로서 말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도이치모터스 제가 읽어본 그 언론의 보도와 그 자기 계좌를 이용하고
많은 20억이 넘는 이익을 받고 매수 주문을 하면 이건 주범입니다. 단순한 방조범이라고 어느 의원이 해석해서 제가 놀라겠는데요. 그 기소해야지 검찰 내 수사권 유지가 되는 거죠. 그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명품백 사건, 이거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 절차가 편파적입니다. 거기에서 기조부장이 이제 거기에서 그 정책기획과장이 간사하고 기조부장이 이제 그 구성에 참여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일방적인 무혐의 의견을 주장하는 그 당사자만 참석해서 하죠. 이거는 심지어 1분만도 못합니다. 선거인단의 추첨으로 그 위원이 구성돼야 되죠. 그 도이치모터스 저는 일반 시민들은 알선수재, 나아가 뇌물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민들이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결정과 달라집니까? 또 하나 특수활동비 왜 이렇게 얘기가 많습니까? 자료 공개하십시오. 거기에 저는 감찰부장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게 본래 용도대로 쓰여진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 유상범 간사님, 또 곽규택 위원님, 또 주진우 위원님, 또 이성윤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죠. 거기에 본래 용도대로 쓰신 분들 없습니다. 자료 네네. 공개하십시오. 네네. 정리해 네, 주시죠. 그러면은 불필요한 논쟁들이 다 없어집니다. 네. 그 검찰 개혁의 핵심은 기소와 분리입니다. head without hands죠. 그러니까 검찰의 독일의 검찰은 그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수사 인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6천여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존재하죠. 물적 시설도 존재하죠. 그걸 아까 뭐 수사권에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관념적으로 형식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 독일 검찰들은 그렇게 않습니다. 수사 인력이 없습니다. 물적 장비가 없습니다. 법과 원칙 아무리 얘기하는데 왜 기록도 공개하면서 사건들 모르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국민 앞에 그렇게 오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행위를 전 이 순간에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